자, 3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 문학 영역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부터 34번까지인데 자, 18번부터 21번 고전소설이에요. 고전소설 숙향전. 뭐 기출에도 출제됐던 지문인데 이 지문 같은 경우에 의외로 오답률 2위로 예상되는, 아직은 예상이니까 오답률 2위라고 예상되는 문제가 들어있어요. 21번. 틀렸어? 아, 진짜 많이 틀렸구나. 나는 이게 오답률 2위에 있는 거 보고 뭐지? 다 등신인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 아니 근데 애들이 많이 틀렸더라고. 그러니까 함정이 있었던 거지. 틀렸어? 잘했어. 영국이도 틀렸어? 아이고 잘하네. 다들 틀렸네. 자,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문제 분석을 좀 해볼게. 너 이거 다 읽을 건 아니야, 같이.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 틀리면 죽여버릴 거야. 일치 문제입니다. 일치 문제. 자, 19번 기억에 대한 이해. 위치 확인해. 기억. 월궁 항아. 그러면 걔가 어디까지 나오는지 보고 항아 끝났네. 그러면 문제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20번 A에서 C에 대한 설명. 앞뒤 문맥을 활용하는 문제죠. 문맥을 활용하는 문제 하나. 그 다음 21번. 아이 별표 치기 싫어. 별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게 뭐가 어려워. 함정은 있었나 본데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하시오. 자, 이렇게 보기 박스 나오면 어떡하라고 그랬죠? 보기 박스를 먼저 본다. 문학에서 보기 박스는 지문 읽는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이 보기 박스를 먼저 보고 지문 독해로 갔어야 돼. 지문 다 읽고 나서 보기 박스를 보니까 답이 이상한 데로 가는 거거든. 이게 결국은 보기 박스를 먼저 본 친구들은 안 틀렸을 거야. 잘 봐. 숙향전은 위 지문이야. 다양한 환상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환상적인가 봐, 얘기가. 환상담의 구성에 여러 가지 서사적 전략이 활용된다. 그 전략을 얘기해 주마, 이런 거잖아. 가령 동일한 시간에 특정한 한 공간에서 인물들이 각각 겪은 환상 체험을 제시하여, 잘 봐. 동일한 시간대에 특정한 하나의 공간에서 인물들이 각각 겪은 환상 체험. 이 환상 체험이 동일한 시간이고 특정한 공간이란 뜻이야. 이 환상 체험이 동일한 시간이고 특정한 공간이란 뜻이라고. 알겠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지문을 읽으면서 보기 박스를 떠올려야 돼. 아, 여기가 그 환상 체험이구나. 보기 박스에서 말한. 이렇게 가는 거지. 그 공간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 공간이 어디야? 환상 체험을 한 이 공간이야. 그 공간에서 일어난 일들을 서로 다른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왜? 각각 경험했으니까. 예를 들면 내가 겪은 환상체험, 네가 겪은 환상체험이 동일한 시간대 특정한 공간에서의 환상체험이었던 거야. 근데 너의 입장과 나의 입장은 다를 수 있잖아. 이런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서사를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 서술자는 공통적인 서사 장치를 활용해 인물들이 비현실적 공간에 들고 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비현실적 공간, 환상체험의 공간이겠죠. 인물들의 체험의 동일성이 나타나도록 진술하고, 체험의 동일성? 같은 체험을 한다 이거야. 인물들이 겪은 사건을 대응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환상체험은 현실 세계에서의 일들을 예고한다. 뭐 복선처럼. 그러면 여기서 얻은 힌트가 뭐냐? 각각 다른 인물이 같은 환상 체험을 하는데 입장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지문을 뭐 같이 읽지는 않고 간단하게 인물 중심으로 한번 쓱 볼게요. 자, 봐봐. 처음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구기공에서 뭐라 그랬느냐? 소설의 공간적 배경은 주된 출제 요소다. 괄호쳐라. 라고 했었거든. 이 습관 돼 있던 애들이 이 문제 안 틀려. 시작 부분에 일일은 할미 집에 누가 있었냐면은 낭자. 얘가 누구냐면 숙향이. 됐지? 그리고 고전소설 읽을 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거 이거죠. 첫 번째, 같은 인물 다른 호칭 파악을 잘해야 된다. 여기서 낭자, 숙향이, 소와 막 여러 가지 호칭으로 나오는데 걔가 결국은 한 명이다라는 거. 같은 인물 다른 호칭 파악이 이 지문 독해
핵심이었던 거야.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고전 필수어는 어지간히 알아야 된다. 어휘. 알겠나요? 이런 거 신경 쓰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시간적, 공간적 배경, 괄호치라고 그랬지. 할미 집에 숙향이가 있었는데 청조가 날아왔어. 근데 청조가 뭐예요? 파랑새. 그냥 좋으니까 그냥 새. 어떤 애들이 이거 먹는 건가? 막 이러고 있더라고. 새. 그럼 봐봐. 청조가 날아온 공간은 어디야? 할미집이야, 할미집. 됐죠? 그래갖고 저 새도 나처럼 부모 여의였냐? 새가 따라오라고 해서 막 이렇게 따라갔대. 가봤더니 서학모의 집이었던 거야. 여기가 바로 환상 체험의 공간인 거지. 알겠죠? 의리의리하고 여기 막 신선 선녀들이 있고 아주 그냥 난장이었다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월궁항아를 만났어. 월궁항아. 모르겠으면 그냥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면 돼. 달나라 궁궐에 있는 항아라는 선녀. 알겠죠? 항아가 숙향을 보고는 야, 인간 세상에서 고행을 얼마나 해. 너 고생 많이 했지? 숙향이가 인간 세상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애네. 그래서 19번에 답은 2번이야. 숙향이 인간 세상에서 겪은 고행에 대해 알고 있다. 이거죠? 이런 거 틀리면 죽일 거라고. 틀렸어? 맞았잖아. 그래갖고 나를 쫓아들어, 팔로우 미 이렇게 하고 데리고 갔어. 숙향이가 따라 들어갔더니 아주 난리가 났어. 그리고 옥황상제가 나왔어. 옥황상제가 태을이라는 애한테 야 태을아 인간 세상 재미 어떻디? 막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항아가 소아가 4번 죽을 액을 지났으니 그만 이제 이 소아가 누구라고? 숙향이라고. 이게 파악이 됐어야 돼. 소아, 낭자, 숙향 동일 인물이다. 쭉 내려가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험을 했냐면은 뭐 이제 소아의 숙향이가 반도, 천도복숭아, 반도 2개를 한반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 한반도 2개를 줬다고? 미쳤어? 도자들인가 복숭아. 복숭아하고 개화나무까지를 태을성군에게 주라고 했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반지 떨어지고 뭐 이런 경험을 했어. 근데 갑자기 막 이렇게 그 태을선관하고 이렇게 좀 살짝 이렇게 좀 관계 형성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할미가 들어오더니 깨웠어. 일어나 이년아! 이렇게 된 거잖아. 이 위에 거 다 뭐다? 꿈이다. 꿈이었던 거야. 이게 이제 숙향이가 경험한 거였어.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중략이 나오면 일단 1차적으로 문제 풀라라고 했었죠. 중략에서 이제 18번 같은 거 선택지 몇 개 제껴내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 다음 A, B, C 중에 A에 대한 선택지 보고 알겠죠? 그 다음에 B, 옥지환의 진주 그와 관련된 선택지 보고 선택지 몇 개 제끼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라고. 알겠나요? 자, 다음 중략 이후 부분의 내용은 대성사라는 절입니다. 몸이 고나여 피곤해서 졸려갖고 잠들었는데 누가? 이선이. 그런데 꿈에 부처가 와서 이르되 부처가 왔어요. 부처가. 야 서왕모 유지에서 잔치 두 인물의 공통 체험이 결국은 서왕모의 집에서 하는 잔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두 인물은 숙향이와 이선이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뻐가지고 부처를 따라서 막 갔습니다. 꿈꾼 장소는 대성사고 이해되지 여기까지? 갔더니 이제 서왕모네 집이었는데 여기 막 옥황상제 있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 수에 부처가 대추 같은 과일을 줬어. 딱 먹으니까 전생에서 하던 일 다 기억나고 여기 있는 선관, 신선들이 이런 건 고전 필수어야. 신선 관리들이 다 전에 친했던 벗이야. 숙향이와 이선이 원래 천상계의 존재였는데 인간 세상에서 고생하는 적강소설이구나. 이런 걸 눈치챘어야지. 됐나요? 이것만 봐도 20번은 답이 3번으로 끝나죠. C에 있는 요거 대추 같은 과일 인물로 하여금 자신이 접하게 되는 주변 인물들, 선관들을 알아볼 수 있게 내 벗이구나. 답은 3번인 거야.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그리고 18번에 답 나왔지. 5번 이선은 마음이 석연치 않음에도 서왕모의 잔치에 참석했다. 엄청 기뻐서 따라갔다고 그래서 기뻐서 여기 매우 기뻐 부처를 따라가니 이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다음 밑에 보면 옥황상제가 나와. 그러면서 태을아 태을이가 이선이구나 이걸 캐치했어야 된다고.
같은 인물 다른 호칭 파악 고전 소설의 핵심이라고. 국이공에서 엄청나게 강조했던 내용이야. 알겠죠? 너 소아 만나봤니? 아까 소아가 누구였어? 소아가 누구야? 숙형이.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떤 한 선녀한테 반도 2개와 개화 한 중략 이전의 내용이랑 똑같네. 동일한 체험을 하고 있는 거야. 두 인물이. 각각 꿈을 꿔서. 알겠나요? 똑같은 체험 딱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꿈에서 깼다. 꿈에서 깼지? 그리고는 숙향이만 생각하면서 지냈다. 이건데 자 그러면 이제 봐봐. 21번. 너희가 많이 틀린 이 문제. 지문을 보면서 보기 박스를 떠올렸어야 돼. 이선과 숙향. 동일 체험. 그 서학모의 잔치에서 그 환상 체험. 그거구나. 선택지 1번 봐봐. 숙향이가 청조를, 이선이 부처를 만나는 시공간적 배경을 일치시키고. 야, 숙향이가 청조 만난 건 어디였어? 할미집이야. 할미집. 이선이 부처를 만나는 공간적 배경은 어디야? 대성사야. 이게 똑같니? 아니지. 얘들아, 보기박스에서 환상 체험이 동일하다고 그랬어. 다시 말하면 숙향이가 꿈에서 간 곳 서학모 집, 이선이 꿈에서 부처를 따라간 곳 서학모의 잔치. 여기가 똑같은 거야. 현실 공간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숙향이 청조 만난 건 할미집이고 이선이 부처 만난 건 대성사야. 이 시공간적 배경이 일치된다는 건 잘못된 얘기야. 이게 일치됐다면 얘네 둘이 그냥 같이 있었어야 돼. 둘이 같이 있었어야 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제끼고. 그 만남의 배경을 묘사함으로써 시공간적 배경을 통해 환상 체험이 틀렸다고 이미 저기서. 이 문제를 애들은 어떻게 푼 거겠니 그럼? 그냥 아무 생각 없어. 그냥 보기 박스에서 그냥 이렇게 얘기했거든. 동일한 시간 특정한 한 공간에서라고 하니까 이거네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이 동일한 시간 특정한 공간에서 뭐라고 써 있어? 환상체험, 서학모의 잔치. 거기가 동일한 시간이고 특정한 공간인 거야. 이해됐나요? 그래서 답이 1번이었다. 이 문제를 그렇게 많이들 틀렸더라. 기본적으로 지문 독해에서 꿈과 현실 부분을 구별하며 읽는 게 기본이거든. 기본. 고전 소설은 주인공들이 꿈꾸는 작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뭐라고 그랬니? 꿈과 현실의 구분부터 하라. 그걸 잘 안 했던 거죠. 답은 1번이었다. 됐나요? 넘기세요. 자, 22번에서 27번. 가에 있는 김춘택의 별 3위 인국은 약간 좀 생소했을 텐데 이거 읽으면서 좀 공부 좀 한 애들은 정철의 송민국이랑 좀 비슷한데? 이러면서 봤을 것이고. 그 다음 나에 있는 이정보의 이 작품 생소한 작품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 다에 있는 박지원의 수필이죠. 고전 시가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구성이 복합지문인데 가는 가사 장르 하나, 나에는 사설 시조 하나, 다에는 고전 수필 하나 복합지문이에요. 알겠죠? 자, 이것도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22번 봐봐. 가나다에 대한 설명 가, 나, 다 잘라서 갔어야 된다. 하나 읽고 대입해서 쳐내고 이렇게 가면 그냥 중간에 답 나와버리는. 알겠죠? 23번 기억에서 미음 앞뒤 문맥을 통해서 하나 나올 때마다 확인을 했어야 된다. 지문 끝나기 전에 답 써 있어야 된다. 다 읽고 새 출발하면 큰일 나. 그 다음에 24번 A에 대한 화자 이해. A 끝나고 바로 푸셨으면 된다. 중간에 답이 나와야죠. 자, 25번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하시오. 가를 읽기 전에 보기 박스를 먼저 봤어야 된다. 뭘로 태어나고 싶다, 뭘로 태어나고 싶다 뭐 이런 거죠. 자, 26번 다의 맥락을 고려하여 B를 이해하시오. 그러면은 문제는 B에 대한 거지만 다의 맥락을 고려하라고 했으니까 앞부분을 잘 읽어봤어야 되는구나. 됐죠? 그 다음 27번 보기는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생들이 다를 이해한 내용이다. 다의 수필 A, B, C, D 중 적절한 것 이걸 쭉 읽고 다에서
상투적인 서술상의 관행에서 탈피, 벗어난 내용을 찾아보시오. 굳이 여기 안 읽었어도 그냥 다에 관련된 거 찾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뭐 간략하게만 내용 설명할게요. 자, 봐봐. 가는 딱 보면은 이보소 각시님, 이게 뭐 대화 구성으로 돼 있다는 얘기지? 서러운 말씀 그만해. 각시님이 서럽대. 왜 서럽냐면 이별해갖고. 고전 시가를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첫 번째 원문으로 출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나 이 작품 배웠어. 이건 의미 없어. 어떤 작품이 출제돼도 나의 능력으로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돼. 원문으로 출제된다 할지라도. 그 다음 두 번째, 고전 시가 필수어들은 어지간히 공부가 되어 있어야 돼. 세 번째, 최근 5년간 고전 시가는 올 EBS 연계였어. 두 작품이 나오면 하나는 무조건 연계, 한 작품만 나오면 그 작품 무조건 연계. EBS 공부 빠삭하게 하셔야 돼요. 알겠나요? 결국 이별 시였던 거야. 그 다음에 A 부분 보면 내 얼굴과 이 거동, 나의 행동이 무엇으로 님 사랑할까? 내 얼굴 보고 사랑하겠어? 내 행동을 보고 사랑하겠어? 나는 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말이 나와. 이것만 봐도 답은 24번의 답은 4번이 되죠. 자신의 행동이나 재주가 님의 사랑받기엔 부족하다. 그죠? 그 밑에 내용을 보면 님 향한 한 조각의 이 마음. 일편단심이라 이거야. 님 향한 이 마음이 변하겠어? 안 변한다 이거야. 그 다음 밑에 보면 막 이것저것 변신하고 싶다고 그래요. 너무 서럽대. 님 계신데 덮였으면, 님 계신데 부는 바람이 되었으면. 즉 이 작품은 님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작품이야. 그래서 22번 가를 가지고 풀어보면 선택지 1번 새로운 인연. 나 새 남자 만나야지. 이거 아니잖아. 쳐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4번이 답이 돼요. 대상을 그리워한다. 됐죠? 그 다음에 가와 관련된 문제를 바로 답이 결정 났다는 건 아니야. 풀다 보면 제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 다음 가와 관련해서 23번 풀어보면 1, 2번 또 날라가고 24번은 답 나오고 그 다음에 25번 가와 관련해서 보면은 선택지 4번 보면 가의 해 다 저문 날과 나의 동서딸은 모두 끊어. 가의 해 다 저문 날만 봐. 화자가 님과 헤어진 날이 이때냐? 아니지. 화자가 변신을 바라는 계기가 해가 저물어서냐? 아니지. 그냥 바로 답 나온다. 4번으로. 알겠나요? 그 다음 나의 시가 뭔 소린지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애들이 이걸 좀 읽어줄게. 자, 니무람 어이프리. 님은 회양금성 오리나무 되고 회양금성 이런 거 몰라도 돼. 뭐 지명까지 알아야 돼? 님은 오리나무 되고 나는 3, 4월에 칡넝쿨이 돼서 그 나무에 오리나무에 그 칡, 요 칡넝쿨이 납검이 나비 감기듯 이리로 칭칭 저리로 칭칭 외옥풀로 오리 감아 얼거져 틀어져 밑부터 끝까지 조금도 빈틈없이 찬찬 구빈하게 휘휘 감겨. 뭔 소리예요? 감겨. 아니 누가 너희한테 이거 번역하라고 그러디? 선생님이 항상 그랬죠. 고전 시간 번역이 아니다. 알아듣는 말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지금 핵심적인 내용이 뭘 말하는지를 파악하면 문제 풀 수 있다. 감겨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리나무에 칡넝쿨이 막 이렇게 칭칭 감기듯이 동지섣달 바람비 눈서리를 아무리 맞아도 시련 고난이 와도 떨어질 줄 있으랴. 결국 포인트는 이거야. 오리나무에 칡넝쿨이 칭칭 감기듯이 님이 오리나무고 내가 칡넝쿨이니까 님하고 나하고 칭칭 감겨갖고 안 떨어져. 이런 거예요. 내용 알겠지? 나는 너의 껌딱지 찰싹 달라붙을 거임. 이런 거. 됐나요?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22번을 또 나에서 제끼고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23번도 디귿리을 뭐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고 그러니까 나에서 결판이 나는 문제는 없었던 겁니다. 답이 나오는 문제는. 짧은 이런 시에서는 보통 이 문제를 가지고 답이 한 두 문제, 세 문제 나오거나 이런 경우는 없죠. 되지? 그 다음 다에 있는 수필은 첫째 줄만 봐도 내용 끝나. 돌아가신 큰 누님. 큰 누님에 대한 그리움. 그래서 22번의 답이 4번이 된다고. 대상에 대한 그리움. 됐죠? 그 다음에 이거를 쭉 읽어보시면
자, 23번에 미음 한번 볼까요? 형제로 지낸 날들은 어찌도 그렇게 짧았단 말인가. 아쉬움을 표현하는데 23번에 5번 좌절감을 완화시킨다. 미쳤니? 답은 5번. 그 다음에 26번 B 부분 1번 글쓴이는 B에서 누님과의 약속을 어긴 이유. 얘가 무슨 약속을 어겼어? 뭐 때문에? 안 나오죠? 답은 1번. 자, 27번 누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혀. 누나 이름 뭐냐? 체키고. 그 다음 B 생계가 어려워졌다 봤고, C 놀이개 얘기 나왔고, D 개인적 추억 나왔죠. 답은 5번이죠. 여기선 틀릴 문제가 없습니다. 자, 다음 28에서 30번 가에 있는 백석의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남신의주 유동 동네 이름 박시봉방 박시봉이라는 사람의 방에 빌부터 산 이야기 이런 건데 가 읽고 풀 거 풀고 이렇게 진행했어야 돼. 간단하게만 볼게. 화자는 아내도 없고 집도 없고 가족들과 떨어져 있습니다. 유랑민의 처지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굉장히 좀 슬픈 상황. 굉장히 슬프고 내 자신은 어리석어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비관적이었는데 중요한 건 뒤에 생각을 좀 해보니까 크고 높은 것이 나를 굴려가는구나. 그러면 크고 높은 것은 운명 같은 거겠지. 또는 신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내가 내 인생을 지금 굴려가는 게 아니라 나보다 크고 높은 것이 나를 굴려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슬픔이며 한탄 가라앉을 건 다 가라앉았다. 그래서 29번의 답은 일단 2번이 되죠. 가라앉는 것은 내적 갈등이 심화되는 게 아니라 완화되는 거죠. 답은 2번이 되고. 자, 그 다음에 굳고 정한 아주 굳센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한다는 건 화자가 의지를 갖게 됐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화자의 태도 변화가 있다는 거. 그 가가 끝나고 나서 28번을 딱 보면 가에 대해서 대입하면 1번하고 4번만 남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가를 가지고 29번은 답을 내고 30번을 보시면 가를 대입하면 선택지 4번 화자 자신을 문창 너머에 더 크고 높은 것과 동일시함으로써 봐봐. 더 크고 높은 게 나를 마음대로 굴려간대. 그러면 더 크고 높은 것은 내가 아니죠. 답은 4번인 거고. 결과적으로 30번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시는 이제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은 28번의 답을 찾는 도구로만 이용하면 돼. 그 얘기는 나시를 어렵게 내용 파악까지 다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28번 표현 문제거든. 그러니까 표현 중심으로 후두둑 보면은 유사한 문장 형태의 반복이 있는 거지. 그래서 28번의 답은 1번 끝. 왜? 29번과 30번은 가에서 이미 답이 나와.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 작품을 읽고 그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선택지를 따져본다. 그러면 이런저런 문제가 이미 날아가 버린다. 다시 한번 가 읽고 문제 풀었으면 29번, 30번이 답이 결판이나 그리고 28번은 선택지 둘 중 하나만 남아. 그러면 나는 그 둘 중 하나 남아있는 선택지 중에서 답 쓰는 도구로만 쓰면 돼. 근데 28번 쳐다보니까 표현법 문제야. 나 굉장히 생소한 처음 보는 작품일 텐데 그 내용까지 읽어내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시간을 이렇게 풀면 다른 애들 문제 푸는 속도의 2배속이 나와. 이런 데서 시간 단축해야 돼. 왜냐하면 문학하고 선택 과목에서 시간을 단축해야 비문학을 여유 있게 풀 수 있거든. 이해됐나요? 자, 다음 마지막 31에 34번 굉장히 생소한 현대소설 김원우 작가의 무기질 청년이라는 작품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써야 돼. 문제 분석 단계에서 31번 이해, 일치 문제. 틀리면 큰일 나겠군. 32번 기억에서 비음, 문맥 플러스 흐름. 이건 단순히 시하고는 달라. 문맥만 보는 게 아니라 앞부분의 흐름을 잘 봐야 돼. 하나씩 나올 때마다 대입해서 풀고 중간에 답이 나와야죠. 33번 비망록에 대한 설명. 그 비망록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잘 캐치하고 34번이 그나마 좀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면 이 보기 박스를 먼저 읽고 시작했어야 돼. 포인트는 액자식 구성이다. 내부 이야기는 외부 이야기에다가 제시한 이만집의 일기다. 내부 이야기가. 외부 이야기는 주로
내부 이야기의 인물들과 사건에 대해 외부 이야기의 나가 제시한 소감과 비평이다. 내부 이야기의 나와 외부 이야기의 나는 다르다. 내부 이야기는 이만집의 일기니까 요 나는 이만집일 테고, 외부 이야기의 나는 이 이만집의 일기에 대해서 비평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겠지. 이걸 알고 지문을 읽으면 지문이 후루루룩 잘 읽혀요. 알겠나요? 지문을 간단하게만 좀 볼까요? 핵심만? 자, 봐봐. 앞부분의 줄거리 같은 걸 무시하고 안 읽는 애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읽어야 돼요. 나는 우연히 남의 서류 봉투를 들고 왔어. 그 안에는 대학원생인 이만집이 쓴 내 젊은 날의 비망록이란 제목의 일기장이 있었고, 나는 그 일기를 읽어요. 본문 읽으면서 조심해야 되는 건 내부 이야기와, 그러니까 액자식 소설, 이것도 선생님 920에서 이렇게 설명했어. 내부 이야기와 외부 이야기의 구별이 중요하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내부 액자구나, 여기부터는 외부 액자구나, 이런 식으로. 아버지는 외부 이야기 나의 아버지가 아니야. 이만집의 아버지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의 나는 이만집이 되는 거죠. 이걸 외부 이야기에 나와 혼동했으면 맛 가는 겁니다. 이 아버지는 이만집의 아버지, 이 나는 이만집, 그러면 이 부분은 뭐다? 이만집의 일기다. 경집이 형이 차 사고 냈어요. 아버지에게 제가 알리러 왔어요. 31번의 답은 5번. 일치 문제는 그냥 여기서 끝난다. 이런 거였고, 그 다음에 이만집의 일기가 쭉쭉쭉쭉쭉 이렇게 나와요. 중간 부분에 보면 아버지도 무능하지만 나는 얼마나 무능한가. 이만집이 자기 자신도 무능하다고 반성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하나 문단 구별이 있지. 문단 구별, 디귿의 문단 구별. 그 문단 구별돼 있는 게 왜 돼 있냐를 생각을 해봐야 돼. 이만집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 이만집의 어머니 이렇게 말했겠니? 이거는 외부에 나가 비평을 하는 부분이다. 이게. 알겠죠? 이만집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것 같다. 타계, 그게 결국 어휘력이야. 돌아가신 것 같다.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없다. 어머니를 모르는 사람은 대체로 정서가 삭막한 법인데 이만집은 다혈질이다. 아직도 눈물이 메마르지 않은 사람인 것 같다. 그래서 34번에 답은 4번이야. 어머니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끊어봐. 늘 피해의식에 시달린다. 아니, 누가 피해의식, 여기 그 내용은 아니잖아. 피해의식에 시달리는 건 여기 나오잖아. 이만집의 아버지에 대한 얘기지. 알겠나요? 그 다음에 그 비평을 하면서 사회적 환경이 곧 세파, 세상의 파도가 그들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 같다. 사회 현실의 문제점을 짚고 있죠. 33번의 답은 2번. 특정 인물 이만집의 기록을 통해 끊어 사회 현실의 문제점을 살펴보게 한다. 답은 2번이 되고. 그럼 31번, 33번, 34번 이미 끝났지. 그럼 32번 중략 이후 부분. 선생님이 중략에서 한번 문제 풀라고 그랬죠. 중략에서 한번 문제 풀면 중략에서 문제를 풀었다면 이미 세 문제는 날아가는 상황.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32번에서 리을, 미음 이쪽에 남아있는 거지. 근데 셋째 용수 보면 엄청 싸가지가 없어요. 도련님 언제 취직할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어디다 쓰려고요? 이게 32번의 4번. 상대방의 태도 변화를 예상한 것이냐? 아니야. 비꼬는 거야. 답은 4번. 이렇게 간단하게 끝냈어야 됩니다. 알겠나요? 문학 영역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번에 문학에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라는 친구들은 너무 걱정하진 않아도 되는 게 일단 이렇게 공부해야 돼. 일단 첫 번째 개념어 학습, 문학 개념어 학습 잘 돼 있어야 돼. 액자 소설이 뭔지 막 이런 개념어 학습. 그 다음 두 번째 어휘력 증진 학습을 해야 돼. 특히 고전시가 고전 산문 필수와 관련해서. 그 다음 세 번째 문학은 EBS 다 씹어 먹어야 돼. 이번에는 연계 시험이 아니었지만 6평, 9평, 특히 수능은 최소한 3지문 이상이 연계 지문이 출제가 될 거야. 예상으로는 3지문이 연계가 될 것 같은데
연계 지문이 나온다는 얘기는 내가 공부했던 그 지문들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거기서 시간을 좀 많이 줄일 수가 있어. 지문 독해도 좀 수월하게 해낼 수 있을 거고 아는 지문 나오면. 알겠나요? 지금 말한 이 세 가지. 근데 더 근본적으로는 영역별 감상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셔야 돼. 이거는 선생님이 총평에서 얘기했으니까 총평 꼭 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문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 해설 강의 이어갈 테니까 선택 과목 해설 강의 지금 당장은 못하고 조금 시차를 두고 선택 과목 촬영해갖고 올려줄게요. 선택 과목 해설 강의도 꼭 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선택 과목에서 봅시다.